2023년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지난 2월 1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과 군사력 그리고 주변국들의 군사 동향을 총정리해 한 번에 전달하는 국방백서가 공개되었는데요. 2년 만에 새로 개정된 만큼 2020년에 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북한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전력은 현재 어떤 수준인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력부터 보자면 국군의 전체 병력은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어 2022년을 기준으로 상비군 약 50만 명이지만 북한군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128만 명이라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죠. 그중 남북 모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육군은 어떨까요? 육군과 해병대를 포함한 국군의 지상전력은 약 36만 5천 명으로 12개 군단과 36개 사단 그리고 32개 여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군만 1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은 15개 군단과 84개 사단, 여단은 심지어 117개나 운영 중이죠. 이런 식으로 부대의 숫자나 양만 따지면 당연히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일 테니 주요 장비들의 현황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전차의 경우 국군은 총 22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러시아제 T-806 전차 33대와 미국제 M48A5K 전차 300여 대를 점점 창고로 박아두는 한편 일성급 부대에서는 1500대 이상의 K1 전차와 260여 대의 K2 흑표 전차 등 3.5세대의 전차들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총 4300여 대의 전차를 사용 중인데요. 원래 이때까지는 폭풍호, 선군호 등 소련제 T-62 전차를 자체적으로 개량한 2.5세대 전차들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열병식에서는 M2020 전차처럼 외형적으로는 3세대인 전차들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국방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전차들이 정확히 몇 대나 생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번엔 장갑차를 보겠습니다. 국군이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이미 2500대 이상 생산되며 수많은 부대에 보급된 대한민국 최초의 병력 수송 장갑차 K200입니다. 나름 최근에 개발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도 어느덧 전방의 기갑사단의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은 450대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았죠. 그 외에도 90년대 당시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제 BMP-3 보병 전투차 등이 가끔씩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 국군이 사용하는 장갑차의 대수는 약 3100여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북한이 보유한 장갑차는 2600대밖에 되지 않죠. 그마저도 중국제 VTT-32, 531식이나 소련제 VTR 시리즈 등 골동품에 가까운 것들인데요.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국군과의 전면전을 포기한 마당에 전차 굴릴 기름도 없는 북한이 장갑차에 투자할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M2010 준마 장갑차를 만들어내거나 북한판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M2020 차륜형 장갑차를 만들어내는 걸 보니 지금은 또 무슨 생각인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남북한의 자존심 포병 전력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질리도록 말했지만 안 그래도 산과 강이 많은 데다가 좁은 지역에 수십만 명의 군대가 밀집하기까지 한 한반도에서는 역시나 화력이 최고였기 때문에 국군이나 북한군이나 가장 심혈을 기울이던 것이 바로 포병 전력이죠. 일단 국군만 해도 야포가 5600대나 되는데요. 예전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달라붙어야 했던 155mm 견인포 KH-179를 대량으로 운용했지만 최근 들어서 K9 자주포와 K55A1 그리고 105mm 견인포를 자주화한 K105A1 자주포 등 자주포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가진 야포도 8800대나 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오로지 양에만 치중했던 다른 장비들과 달리 북한군 역시 포병에는 진심이라서 이미 2018년에 자체 개발한 155mm 자주포를 선보이는 등 나름 자주포 도입에도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포병 전력이라고 해서 야포만 있는 건 아니죠. 특히 북한이 자랑하는 다련장 로켓이나 방사포는 국군을 정말 크게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배치한 K136 구룡이나 K239 천무 그리고 미국에서 구입한 M270 MLRS 등이 있지만 다 합쳐봤자 310여 문밖에 안 되죠. 이와 달리 북한이 보유한 다련장 로켓과 방사포는 총 5,500여 문에 달합니다. 게다가 국군의 다련장 로켓들이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지만 북한의 다련장 로켓들은 애초에 정확도를 포기하고 면적 단위로 화력을 투사하는 초토화식 전술을 사용하죠. 최근에는 그 구경을 점점 더 키워서 무려 600mm나 되는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등 그 엄청난 양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꽤나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측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포병 대결은 21세기 이후 지대지 유도무기 경쟁으로 돌입했는데요. 국군의 경우
기존의 유도탄 사령부를 2022년 4월부로 확대 개편한 미사일 전략 사령부를 육군 소속으로 운영하며 현재 60여 기의 발사대와 함께 사거리 300에서 1000km의 현무2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00에서 3000km의 현무3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탄두 중량을 크게 늘린 새로운 개량형들도 개발 중이죠. 한편 북한군은 아예 전략군이라는 개별 군종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에 속한 미사일 사령부와 달리 북한의 전략군은 육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닌 아예 독자적으로 전략 미사일을 운용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이 전략군이라는 부대는 무려 100여 기에 달하는 발사대는 물론 북한이 열병식 때마다 자랑하는 거의 모든 미사일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는 화성 시리즈와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하죠. 이처럼 한반도의 주 전장은 예나 지금이나 육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바다와 하늘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북한 해군은 420척이나 되는 전투함정과 250여 척의 상륙함정, 그리고 20척의 기뢰함, 40척의 지원함, 70척의 잠수함 등 숫자만 보면 정말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척의 전투함정과 10여 척의 상륙함정, 그리고 각각 10여 척 정도 되는 기뢰함정과 지원함정, 잠수함정을 보유한 대한민국 해군보다 무려 6배도 더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전체 해군 병력의 수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함정을 보유한 북한 해군은 총 6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 함정수가 훨씬 적은 대한민국 해군은 해병대 병력을 전부 제외하고도 4만 명을 넘기 때문이죠. 그 말은 즉 북한군이 가진 수백 척의 함정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투함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고 아담해서 수병들이 얼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북한 해군은 기술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동해의 전력과 서해의 전력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터라 어차피 한국 해군의 대형 함선들과는 정면 승부가 불가능하니 차라리 작고 날쌘 배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서 한국 해군이 지칠 때까지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하자는 게 북한 해군의 생각인 것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해군도 이러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갈수록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조대왕함처럼 방공 능력이 극대화된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일당백의 장보고급 잠수함이나 손원일급 잠수함을 9척씩, 그리고 SLBM을 6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안창호급 잠수함을 무려 3척씩이나 운용하니 말이죠. 게다가 유사시에 북한 해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륙함도 독도급 2척과 고준봉급 4척, 천왕봉급 4척이 있어서 공격 능력도 짱짱한 편입니다. 여튼 종합해보면 북한 해군은 숫자만 많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군대이고 우리나라 해군은 양이 적어도 그 질적 능력이 빵빵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 해군의 필살기 로미오급과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이 조그마한 잠수함들은 고작해야 북한 앞바다까지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국군을 향해 SLBM을 날릴 수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면전이 발생하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대한민국 해군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군과 해군을 알아봤으니 마지막으로 남은 건 공군이겠죠. 그런데 남북의 공군력은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공군이 너무 완벽한 우세를 점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씩 비교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그 17 등 북한이 사용하는 항공기들은 대부분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북한만 사용할 정도로 낡고 오래된 모델인 것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그마저도 기름이 없어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최근 도입된 F-35A 전투기 39기는 물론이고 주력으로 사용되는 F-15K 59기와 KF-16 166기 등 최신형 전투기들을 400기 넘게 운용 중이죠. 게다가 벌써부터 F-5나 F-4 시리즈 전투기들의 퇴역을 준비하는 걸 보면 북한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기 운용에서도 여유가 넘쳐서 북한의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비행 훈련조차 받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하늘만 바라볼 때 대한민국 조종사들은 각 단계별로 프로펠러기와 제트기 등을 조종해보는 등 개개인의 실력에서 역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죠. 이 정도면 하늘에서는 정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21세기 이후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상에서의 절대적인 열세를 SLBM 탑재 잠수함으로 뒤집어 보려는 북한 해군처럼 북한 공군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카드는 있었는데요. 바로 무인기 전력이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위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조종사 양성 과정이 필요 없고 가격도 무척 저렴한 무인기 전력은 북한의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면 대결에서는 도저히 진리 없는 국군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는 아직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아무리 기술력이 뒤떨어진 북한군이지만 전략군이나 SLBM 잠수함 무인기 등 나름 하나씩의 필살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앞으로도 절대 가질 수 없어 보이는 핵까지 떡하니 보유하고 있으니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은 상당히 팽팽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2022년을 기준으로 남북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